지구에서 가장 빠른 차를 떠올려보면 아마 F1 경주용 자동차일 것입니다. 시속 370km로 질주하는 이 기계는 인간이 만든 속도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F1을 수백 배 능가하는 속도로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간 미스터리한 물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umuamua 입니다. 2017년 10월 19일 천문학자 로버트 워릭은 망원경 데이터를 검토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그가 보고 있는 것이 과학이 지금까지 한 번도 관측한 적 없는 존재임이 분명해졌습니다. 태양의 중력에 포획되지 않은 채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 미지의 천체였습니다. 시속 95,000km. 이는 총알보다 100배 빠른 속도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2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놀라운 속력이죠. 이런 미스터리한 손님을 둘러싼 다양한 가설들과 인류가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어떤 대담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태양계 외곽의 신비로운 천체들에 대한 호기심을 이 글을 통해 우리는 미지의 우주가 얼마나 흥미진진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궤적은 이 물체가 성간 공간, 즉 태양계 바깥에서 왔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 태양의 중력으로 끌려올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곧 과학자들은 이 수수께끼 물체의 크기가 대략 미식 축구장 정도임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모양에서 왔습니다. 이 물체는 지금까지 알려진 소행성이나 해성과 아무런 공통점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해성이 태양에 접근할 때 나타나는 가스나 먼지의 흔적이 전혀 남지 않았습니다. 연구가 깊어질수록 상황은 더 이상해졌습니다. 관측 장비로 포착되기 전 이 물체는 태양 표면으로부터 불과 3,7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지나쳤는데 이는 수성의 궤도보다도 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의 100배도 안 되는 아찔한 접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물체가 갑자기 거의 3.5배나 가속된 것입니다. 최고 속도는 초속 87km. 마치 알 수 없는 힘이 그 물체를 강하게 밀어올린 듯했습니다. 일반 로켓도 이런 가속은 불가능합니다. 이 신비한 성간 방문자는 하와이어로 정찰자 또는 먼 곳에서 온 첫 전령을 의미하는 오umuamua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규명할 수 없었습니다. 발견될 당시 이미 엄청난 속도로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오umuamua는 지구로부터 69km 이상 떨어져 태양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명왕성까지 거리보다 더 멀리 떨어진 것입니다. 그 궤도와 속도를 고려하면 다시는 우리 근처로 돌아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 독특한 모양, 가스 꼬리의 부재, 그리고 성간 공간에서 온 존재라는 점은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연구자들이 대담한 가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umuamua가 단순한 자연 천체가 아니라 지적 외계 문명이 만든 인공 우주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라이라 프로젝트가 제안되었습니다. 그 임무는 탐사선을 발사해 오umuamua를 추적, 근접 관측함으로써 그것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오umuamua의 발견 직후 과학계 전체가 흥분으로 들끓었습니다. 이 물체는 기존의 어떤 범주에도 속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던 우주에 대한 모든 개념을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천문학자들은 긴급히 망원경을 재배치하고 자신의 연구를 중단한 채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오umuamua로부터 신호를 더 포착하려 했습니다. 초기 추정에 따르면 오umuamua의 길이는 약 400m, 폭은 40m로 길쭉한 시가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의 과학자들이 새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길이 약 115m, 폭 111m, 두께 19m로 자유의 여신상보다 약간 큰 크기였으며 오히려 납작한 팬케이크형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자유의 여신상을 납작하게 눌러놓은 것 같은 모양의 물체가 우주를 질주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렇다 해도 이런 형태는 여전히 이례적이었습니다. 비슷한 비율을 지닌 천체는 해왕성 바깥 카이퍼 벨트에 있는 아로코스 정도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외가 오umuamua의 신비함을 줄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 모양은 여전히 전례 없는 것이었고 수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물체는 초속 26km라는 놀라운 속도로 우주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이는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우주선 중 하나인 보이저 1호보다도 빠른 속도였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단 15초 만에 이동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속도는 태양의 중력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증거였고 곧 이 의심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태양계 밖에서 온 성간 방문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처음에 이 물체를 혜성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태양열에 의해 표면의 얼음과 기체가 증발하며 가스와 먼지를 방출해 꼬리가 생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umu아무아는 모든 예상을 무시했습니다. 태양 근처를 지나가면서도 증발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스도 먼지도 꼬리의 그림자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우주의 법칙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umu아무아는 계속해서 과학의 상식을 깨뜨렸습니다. 그 형태, 궤도, 그리고 믿기 어려운 속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과학계의 긴장은 고조되었습니다. 오umu아무아는 단순한 우주 암석인가? 아니면 인류가 처음으로 마주한 외계 기술의 산물인가? 하지만 진짜 이상한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오umu아무아가 단순히 가속한 게 아니라 마치 스스로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듯한 방식으로 속도를 높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발견 40일 전 오umu아무아는 태양 표면에서 3,700km 떨어진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후 갑자기 속도를 높였습니다. 최고 속도는 초속 87km로 이전보다 3.5배나 빠르게 가속된 것입니다. 그 속도는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현재 보이저 1호보다 5배, 음속보다 250배나 빠른 속도였습니다. 이런 가속은 일반적으로 혜성의 꼬리에서 분출되는 먼지나 수증기 제트에 의해 발생합니다. 하지만 오umu아무아에는 그런 활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것을 가속시켰을까요? 혹시 오umu아무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물체가 아니었던 걸까요? 8년 전 어쩌면 단순한 얼음이나 돌덩어리가 아닌 다른 문명이 만든 우주선이 지구 근처를 스쳐 지나간 건 아닐까요? 하버드 대학교 천문학 과장이었던 아비 로브와 그의 동료 슐리 발리는 2021년에 바로 이런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인류가 처음으로 발견한 성간 물체가 사실 우주 탐사선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umu아무아의 이상한 행동이 그저 평범한 천체라고 보기에는 너무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태양 근처를 통과하면서 갑자기 가속한 순간이 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담한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오umu아무아는 광돗 기술을 사용하는 물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핏 공상 같지만 이는 실제 물리학에 기반한 이론입니다. 광돗은 얇고 가벼운 구조물로 빛의 압력을 이용해 추진됩니다. 예를 들어 태양에서 방출되는 광자 흐름이 돛 표면에 지속적으로 미세한 압력을 가해 연료 없이도 점진적으로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치 바람에 밀리는 범선처럼 말입니다. 단지 그 바람이 빛의 입자라는 점만 다를 뿐이죠. 만약 오umu아무아가 이런 초박형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면 태양 복사압이 그 가속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산에 따르면 이를 위해서는 돛의 두께가 단지 0.3에서 0.9mm, 즉 인간의 머리카락 정도여야 합니다. 길이 115m에 불과하고 두께가 1mm도 안 되는 물체를 상상해 보세요. 믿기 어려울 만큼 비현실적으로 들리지만 광돗 기술은 이미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우주선 이카로스는 2010년에 태양 복사 에너지를 추진력으로 사용하는 데 성공한 세계 최초의 탐사선으로 금성 방향으로 비행했습니다. 어쩌면 오umu아무아도 그런 존재였을지 모릅니다. 항성계를 지나며 가속하고 방향을 바꾸도록 설계된 태양돛을 갖춘 물체 말입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장치였다면 돛 외에도 우리가 지금은 상상만 할 수 있는 다른 기술적 구성 요소를 지녔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런 물체라면 주변을 탐색하기 위한 시스템과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창조자로부터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통신 장치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발리와 로브는 오umu아무아의 광돈이 오랜 성간 여행을 견딜 수 있을지를 계산했습니다. 그들은 성간 공간의 가스와 먼지 밀도, 그리고 그 입자들과 충돌할 때의 속도를 고려했습니다. 물론 연구자들 스스로도 오umu아무아가 실제로 우주선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기에는 충분히 심각하게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오umu아무아가 정말 인공물이라면 태양돛은 단지 여러 가능성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것은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탐사선, 즉 태양계를 연구하기 위해 파견된 무인 우주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무인선이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오umu아무아의 속도라면 일광년을 이동하는데 약 11,000년이 걸립니다.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의 거리가 약 4광년이므로 그 여정에는 44,000년이 소요됩니다.
이런 여행은 살아있는 생명체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그것이 선박이었다면 프로그램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항하거나 혹은 먼 곳에서 원격 조종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과학자가 이런 관점을 공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오umu아무아가 인공우주선일 가능성을 지나치게 추측적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이런 대담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앨런 잭슨과 스티브 대시는 오umu아무아의 정체에 대해 자신들만의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질소 얼음 조각일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이런 물질은 명왕성에서도 발견됩니다. 2015년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이 명왕성을 지나며 스푸트니크 평원이라 불리는 거대한 질소 얼음 호수를 관측했습니다. 연구자들은 강력한 충돌이 명왕성과 같은 행성의 표면에서 이런 조각을 떼어내어 성간 공간으로 날려보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태양에 가까워지면 열로 인해 질소가 증발하며 일종의 제트 추진력을 만들어내어 갑작스러운 가속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로켓처럼 말이죠. 단지 그 연료가 질소 얼음일 뿐입니다. 한편 코넬 대학교의 데릴 셀리그먼과 UC 버클리의 제니퍼 버그너는 또 다른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오umu아무아는 원래 먼 항성계를 돌던 물질이 풍부한 혜성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성간 공간으로 튕겨나왔고 그 오랜 여정 동안 초신성 폭발 등에서 나온 강력한 우주선에 노출되었습니다. 이때 전체 수분 얼음의 3분의 1가량이 수소 분자로 변해 얼음 내부에 갇혔을 수 있습니다. 그 후 오umu아무아가 태양계에 도달하면서 내부의 수소가 열에 의해 방출되었고 이는 미세한 제트 분출을 일으켜 물체를 밀어 올렸습니다. 혜성처럼 밝은 꼬리가 보이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수소는 너무 가벼워 많은 먼지를 실어 나를 만큼의 추력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강한 가속이 있었음에도 먼지나 가스 흔적은 남지 않았습니다. 하와이대 마노아 캠퍼스의 천문학자 카렌 미크 또한 단순한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녀는 오umu아무아가 단지 먼지가 매우 적은 평범한 혜성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지가 적으니 꼬리가 보이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umu아무아의 독특한 모양도 사실 드문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이례적이지만 그것은 단지 우리가 관측해온 천체의 표본이 적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의 천체로 가득 차 있으며 시가형이든 원반형이든 그런 물체는 사실 더 흔할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결국 오umu아무아가 특이한 소행성 혹은 혜성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정적인 증거는 없고 따라서 핵심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성간 방문자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현재 오umu아무아는 너무 멀리, 너무 작게 이동하고 있어 가장 강력한 우주 망원경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그 크기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높이보다 약 3.5배 짧을 뿐입니다. 수십억 킬로미터 떨어진 그 작은 물체를 보는 것은 부산 해운대에서 망원경으로 파리의 에펠탑을 찾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직 허블 우주 망원경만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 몇 주 동안 오umu아무아를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서 직접 연구한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나 과학자들이 실제로 도전하고 있는 발상입니다. 2017년 10월 30일, 즉 오umu아무아 발견 후 단 11일 만에 성간 연구 이니셔티브의 연구자들이 라이라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목표는 오umu아무아를 추적해 근접 탐사할 수 있는 임무 설계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라이라의 핵심 인물인 엔지니어이자 과학자 애덤 히버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임무는 단순히 오umu아무아의 정체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인류의 성간 우주 이해의 혁신적인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첫 번째 단계는 심우주 환경을 견딜 수 있는 독보적인 탐사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방사선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수십억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동안 과학 장비가 손상되지 않아야 합니다. 탐사선이 오umu아무아를 따라잡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인류는 중력 도움, 즉 행성의 중력을 이용한 우주 슬링샷 기술로 거대한 연료 없이도 극단적인 속도를 달성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제한된 궤도 중 하나는 그야말로 행성의 춤이라 불릴만 합니다. 탐사선은 지구에서 출발해 금성으로 향하며 첫 번째 가속을 얻고 다시 지구로 돌아와 두 번째 중력 도움을 받습니다. 그 다음엔 목성으로 향해 그 거대한 중력을 이용해 마지막 가속을 얻어 오umu아무아를 향한 성간 여행에 돌입합니다. 이 방법은 이미 검증된 기술입니다. 1979년 보이저 1호와 2호는 목성의 중력을 이용해 급가속한 뒤 토성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날 엔지니어들은 같은 원리를 활용해 오umu아무아를 따라잡고자 합니다.
또 다른 훨씬 더 과감한 방법도 제안되었습니다. 태양 플라이바이라고 불리는 이 계획은 탐사선이 먼저 목성으로 가서 속도를 줄이고 그 중력을 이용해 궤도를 바꿔 태양 가까이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곳 지옥의 경계선에서 탐사선은 태양의 중력으로부터 거대한 추진력을 얻고 여기에 화학 엔진을 점화해 탈출 속도를 얻습니다. 이후 다시 목성으로 향해 추가 가속을 받고 마침내 오umuamua 추격 궤도로 진입합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된다면 탐사선은 시속 11국연 킬로미터에서 최대 206닥 2000km까지, 즉 초속 33에서 73km의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도망치는 오umuamua를 따라잡기에 충분한 속도 범위입니다. 하지만 커다란 난관이 있습니다. 바로 열입니다. 태양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탐사선의 온도가 섭씨 1400도에 달해 금속조차 녹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용광로 온도와 맞먹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이미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다. 파커 솔라 프로브가 2024년에 태양에서 불과 600만 킬로미터까지 접근하며 새로운 기록을 세웠고, 이는 카본 폼으로 만든 특별한 열차폐 덕분이었습니다. 오umuamua를 추적할 탐사선에도 유사한 방열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아직 최종 경로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구, 금성, 목성을 이용한 중력 도약 경로를 택할지, 아니면 위험하지만 강력한 태양 플라이바이 경로를 선택할지, 심지어 그 외에 더 독창적인 방법까지도 검토 중입니다. 예를 들어 레이저 추진 기술이 있습니다. 지상에서 강력한 레이저를 쏘아 탐사선을 밀어 올리는 방식으로 연료 한 방울 쓰지 않고도 가속을 얻는 기술입니다. 마치 빛으로 물체를 밀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앞서 언급한 태양돛 기술처럼 태양광의 압력을 받아 우주선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가속시켜 나가는 가벼운 구조물도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러한 기술들이 실용화보다는 실험 단계에 가깝지만 빠르고 효율적인 성간 여행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오umuamua에 도달하기 위한 임무의 발사는 현재 2030년에서 2033년 사이로 잠정 계획되어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금성, 지구, 목성의 중력을 활용하는 중력의 춤입니다. 이 경우 탐사선은 2050년대 초 빠르게 멀어져가는 오umuamua를 따라잡을 수 있으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항성계에서 온 전령과 직접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임무가 실패한다면 어떨까요? 탐사선이 오umuamua를 따라잡지 못하거나 너무 멀리서 접근해 제대로 관측할 수 없다면, 게다가 이 물체는 극도로 작고 빛도 내지 않으며 신호도 보내지 않습니다. 깊은 우주 속에서 그것을 찾아내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 다른 위험도 있습니다. 탐사선이 목표에 도달하더라도 속도를 제때 줄이지 못하면 그저 스쳐 지나가며 인류의 유일한 근접 관측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 애덤 히버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설령 오umuamua를 잡지 못하더라도 그 시도 자체가 결코 실패로 간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탐사선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태양계 경계를 넘어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우주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 추격은 오umuamua의 정체를 밝히는 시도일 뿐 아니라 태양계 밖 우주 환경을 직접 연구하고 성간 공간의 신비를 탐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류에게 셀 수 없는 과학적 이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 탐사선은 오umuamua의 정체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성간 공간의 비밀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전송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만약 탐사선이 정말로 오umuamua에 도달한다면 과학자들은 무엇을 보게 되길 기대할까요?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 신비한 방문자가 단순히 특이한 해성이나 소행성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밀도가 높고 암석 혹은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이나 얼음은 없고 표면이 붉게 보이는 이유는 수백만 년 동안 우주선에 노출된 결과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다음 의문은 이것입니다. 이 물체는 어떤 여정을 거쳐 태양계에 도착했을까? 정체의 실마리는 그 구성 성분뿐만 아니라 그 기원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천문학자들은 오umuamua의 궤적을 역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약 100만 년 전 이 물체는 여러 별 근처를 지나갔으며 특히 적색 외성 HIPP 3757 근처를 가장 가깝게 스쳐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쩌면 그곳이 바로 오umuamua의 출발점일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이론은 오umuamua가 검은 고자리 방향 약 25광년 떨어진 베가 항성계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그 주변에서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베가 근처 어딘가에서 이 신비한 물체를 만든 문명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오umu아무아는 페가수스 자리바리 방향으로 향하며 이상한 항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쯤이면 해왕성 넘어 카이퍼 벨트의 외곽에 도달할 것이고 2038년 11월경에는 태양풍의 영향권을 완전히 벗어나 진정한 성간 공간으로 진입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갑작스럽게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졌고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방문은 과학계 전체를 뒤흔들었고 이제 연구자들은 다음 성간 방문자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유럽 우주국은 해성 요격선이라는 독특한 임무를 준비 중입니다. 목표는 성간 공간에서 날아오는 천체들을 요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난관은 이런 손님들이 너무 빠르게 날아오기 때문에 발견 후 탐사선을 발사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유럽 우주국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9년 지구로부터 약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라그랑주 포인트 L2에 대기 탐사선을 미리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이곳은 지구, 달, 태양의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안정적인 관측 지점입니다. 탐사선은 그곳에서 대기하다가 성간 해성이 관측되면 즉시 작동해 주 탐사선에서 2개의 소형 위성을 분리시켜 목표를 양쪽에서 포위하고 여러 각도에서 동시 관측을 수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오umu아무아가 단지 평범한 해성이나 소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는 이것이 다른 문명의 기술일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떤 가설도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오umu아무아는 이미 너무 멀리 떠났고 그 본질은 여전히 미스터리 속에 쌓여 있습니다. 진실을 추적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고 위험하며 비용도 천문학적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수수께끼들이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진실을 알고자 하는 욕망은 그 어떤 장애물보다 강력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7년 우리 곁을 스쳐간 그 물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우주 암석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다른 문명의 메시지였을까요? 그리고 인류는 이런 임무에 자원을 투자해야 할까요? 오umu아무아는 우주가 아직도 우리에게 숨기고 있는 비밀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그 짧은 방문은 끝났지만 그것이 남긴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답은 별들 사이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그 답을 찾아낼 것입니다.